안녕하세요. 중년연애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대한민국 불륜의 성지가 어디인지, 그 지형도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는 중년의 외도라고 하면 의뢰의 어두운 조명의 나이트클럽이나 주말마다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는 소위 묻지마 등산 동호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곳들이 존재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불륜의 양상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베테랑 탐정이나 수천 건의 이혼 소송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 상담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는 진짜 심각하다. 불륜의 진입 장벽이 너무나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생활하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 심지어 우리 집 안방이나 거실이 불륜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잠깐 안 쓰는 물건 좀 팔고 올게 라며 현관문을 나설 때, 혹은 건강 위해서 운동 좀 하고 올게 라며 배드민턴 채를 들고 나갈 때, 그 지극히 평범한 뒷모습 뒤에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중년연애 연구소에서는 탐정, 이혼 전문 변호사, 부부 상담 전문가들의 적나라하고 생생한 증언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2025년 현재 중년들이 욕구를 풀기 위해 찾는 의외의 불륜 성지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왜 어떤 심리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지목한 2025년 충격적인 불륜의 실태, 그리고 그 은밀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심각하고 은밀하며 접근성이 가장 높은 불륜의 성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속입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르려면 일단 씻고 옷을 차려입고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집 안방에서, 심지어 배우자가 바로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로 불륜이 시작됩니다. 현직 탐정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꼽는 곳은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각종 비밀 데이팅 앱입니다. 혹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색창에 4050, 기혼, 기남기녀, 동네 친구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팅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기남기녀는 기혼 남자와 기혼 여자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곳의 규칙은 아주 철저하고 폐쇄적입니다. 입장할 때부터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서로의 실명이나 직장, 구체적으로 사는 아파트 단지 등을 묻지 않은 것이 불문율입니다. 오직 기혼이라는 공통점 하나, 즉 가정이 있지만 외롭다, 배우자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를 무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굳이 처음부터 만나서 잡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위 썸을 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잤어? 라고 묻고, 배우자에게는 하지 못했던 속내, 육아의 고충, 시댁이나 처가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며 급격하게 정서적 유대감을 쌓습니다. 배우자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요? 라며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이미 정서적으로 깊어진 상태라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명 블랙 데이팅 앱이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미혼 남녀의 소개팅 앱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앱들은 기혼자들의 불륜을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앱을 통해 매칭이 되면 서로 간을 보거나 탐색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어디 카페에서 볼까요? 식사 먼저 하실래요? 같은 일반적인 데이트 과정은 과감히 생략됩니다. 매칭되자마자 땡땡 호텔 몇 호실로 예약해뒀으니
오세요라며 직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욕구 해소만을 목적으로 만나는 마치 패스트푸드식 불륜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편리하게 자리 잡은 중고거래 앱도 불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탐정들은 당근하러 다녀올게라는 말이 요즘 최고의 알리바이가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고거래 앱은 기본적으로 동네 인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뭐 어때? 안 쓰는 물건 팔아서 용돈 번다는데 좋지 라며 의심을 거두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동네 주민인데 차 한잔 하실래요? 같은 아파트 단지네요라며 접근하여 친분을 쌓다가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륜 상대와 만날 시간을 벌기 위해 허위로 거래 약속을 잡고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은밀하고 타락한 도구가 되어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위장한 골프장과 각종 운동 동호회입니다. 골프는 이제 중년들의 대중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골프채를 잡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전문가들은 스크린 골프장이나 필드가 새로운 불륜의 메카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드 라운딩을 한번 나가면 4-5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며 밀착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자세를 봐준다며 허리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갑니다. 운동이 끝나면 그대로 헤어질까요? 아닙니다. 땀 흘렸으니 뒤풀이 해야지 라며 외곽의 식당이나 술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애가 애정으로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스크린 골프장이나 골프 모임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매칭 시스템입니다. 혼자 온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주는 매니저가 존재하거나 골프 조인 앱을 통해 낯선 이성과 즉석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중년 남성을 노리는 소위 풀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직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매장에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룸으로 된 스크린 골프장의 특성상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부나 연인끼리 온 손님들은 서로의 플레이에 집중하거나 각자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불륜 커플들은 굳이 의자가 넓은데도 한 의자에 포개어 앉아 있거나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가 직원에게 들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기 위해 골프장으로 쳐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일도 종종 목격된다고 하니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골프뿐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운동 동호회 역시 여전히 위험지대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필연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합니다. 땀을 흘리며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과정에서 묘한 감정이 싹틉니다. 전문가들은 건전하게 운동만 즐기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그 안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동호회 활동 후 이어지는 잦은 술자리는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빈번한 불륜 장소는 바로 직장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불륜 사례의 약 30% 이상이 사내 불륜이라고 합니다. 수치로만 봐도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배우자가 아닌 직장 동료와 보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근이라도 하면 밤늦게까지 함께 있죠. 배우자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깐 얼굴을 보거나 주말에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와는 업무적인 목표를 공유합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김 과장님 오늘 많이 힘들었죠? 술 한잔해요 라며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배우자의 잔소리보다 훨씬 달콤하게 들립니다.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오피스 스파우즈, 즉 직장 내 배우자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배우자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동료애에서 시작해 전우애로 결국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애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탐정들이 밝힌 사내 불륜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비상구 계단이나 옥상 혹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술집이 주무되었다면 요즘은 다릅니다. 탐정 임병수님의 경험담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는 남성이 자신의 직장 바로 옆 걸어서 1분 거리에 오피스텔을 얻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고 4층부터는 오피스텔인 건물들 있죠. 그런 곳에 방을 하나 얻어두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직후 잠깐의 짬을 내어 미래를 즐기는 것입니다. 회사 근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쉽고 의심을 피하기도 좋습니다. 오늘 야근이라 좀 늦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회사 바로 옆 오피스텔에서 딴 살림을 차리는 식입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도 잠깐 회의 중이야 라며 오피스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태연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또한 출장은 사내 불륜 커플들에게 최고의 기회로 활용됩니다. 타지에서 며칠간 함께 머무르며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네 번째,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곳, 바로 게임 속 세상입니다. 나이 먹고 무슨 게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중년들의 취미 생활 중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길드나 클랜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RPG 게임의 경우 그 안에서 또 다른 사회가 형성됩니다. 탐정 장동희님의 말씀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가상 결혼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의 불륜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현실의 지위나 외모,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릭터 뒤에 숨을 수 있죠. 게임을 잘하거나 좋은 아이템을 챙겨주거나 채팅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밤새도록 헤드셋을 끼고 음성 채팅을 하며 게임을 하다 보면 옆에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배우자보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임 속 파트너와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들은 게임 정모 다녀올게 라고 하며 나갔다가 게임 속 파트너와 실제로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시작된 불장난이 현실의 가정을 태워버리는 격입니다. 게임 속에서의 역할극이 현실의 결핍을 채워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불륜 사례들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파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탐정 임병수님이 맡았던 사건 중에는 남편이 자신의 친동생 아내, 즉 재수 씨와 불륜을 저지른 충격적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형이 재수 씨의 외도를 의심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재수 씨가 만나는 상간남과 너무나도 다정하게 쇼핑하고 밥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이 바로 의뢰인의 친동생이었던 것이죠. 형제와 재수 씨가 얽힌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0대 초반의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쇼핑몰에서 속옷을 80벌이나 사고 아이들 학원 라이딩 시간에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일주일에 3에서 4명의 남성을 만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상대 남성들이 모두 20대 초반이었다는 점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명에 가까운 남성을 만난 셈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각지대에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성적 중독이나 심각한 심리적 결핍이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나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불륜도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술김에 시작했지만 상대방의 집요한 요구와 공사에 넘어가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지배당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남성들의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년들은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불륜에 빠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결핍과 자기 연민 그리고 보상 심리에서 찾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인 세포 언니님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외도 동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주로 만족감과 보상 심리에서, 여성은 불만족감과 정서적 결핍에서 외도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남성들의 경우를 볼까요? 40대, 5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깁니다.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면 나도 좀 즐겨도 되지 않나? 라는 보상 심리입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사느라 누리지 못한 로맨스를 지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혹은 말이 잘 통하는 이성이 나타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추켜 세워주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거나 소외감을 느끼는데 밖에서는 오빠, 사장님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으니 그 쾌락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남편의 무관심, 대화의 단절, 독박 육아나 시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누적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다가 끝나는 건가? 라는 깊은 우울감과 허무함에 빠집니다. 이때 누군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려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힘들었지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서적인 위로와 소통, 그리고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이연 심리 전문가가 지적한 자기 통제력의 문제도 큽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충동 조절 능력이 낮고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새 차, 새 핸드폰,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성향이 이성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배우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새로운 사람이 주는 도파민과 짜릿함에 중독되어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어둠의 3요소라 불리는 나르시시즘, 소시오패스 성향,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며 죄책감 없이 외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쾌락과 위로는 아주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정들과 변호사들의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듯 불륜 커플의 끝은 대부분 비참한 파국입니다. 서로를 속이며 만난 관계이기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습니다. 내 배우자도 속였는데 이 사람이라고 나를 안 속일까라는 의심이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불륜 관계는 사소한 오해나 갈등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다며 서로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돈 문제로 얽혀서 서로를 고소하거나 또 다른 이성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현실의 벽 앞에서 순식간에 증오로 바뀝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형제간의 불륜처럼 부모 형제 간의 연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받게 되는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혹은 엄마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혼란을 겪습니다. 탐정의 증언 중에는 아빠의 외도를 목격한 딸이 그 새끼랑 차에서 했어라며 아빠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싶다, 아빠가 너무 더럽다라고 말하며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잠깐의 욕망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이들의 인생관, 결혼관까지 모조리 망가뜨리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중년연애 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통해 2025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륜의 새로운 성지들과 그 실태 그리고 심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앱부터 스크린 골프장, 중고거래,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까지 불륜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설마 내 배우자는 아니겠지? 우리 부부는 괜찮아 라고 방심하는 순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깥에서 찾는 위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나 마취제일 뿐입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큰 고통과 공허함, 그리고 산산조각난 가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외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지금 마음에 빈 구멍이 있다면,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을 채워야 할 곳은 낯선 이성의 품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 그리고 지금 내 옆을 지키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며 말을 건네보세요. 취미를 함께 공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섹스리스가 문제라면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노력으로 금간 틈을 메우고 더 단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빠져 평생 쌓아온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뿌리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년연애연구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경각심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